그 토지, 그죠? 요 토지에 대한 과세인데, 예, 토지는, 그죠? 요거는 합산과세가 원칙입니다. 합산해서 과세한다. 뭐냐 하면은, 내가 세종시에, 그죠? 여기에 땅을 1억짜리 가지고 있고, 여기에 2억짜리 땅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3억짜리 땅을 가지고 있으면은, 요걸 요렇게 따로따로 요렇게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요걸 모두 합산해 버립니다. 이렇게 합산. 얼마죠? 6억 요렇게 세금 부과합니다. 이걸 합산과세를 합니다. 알겠죠? 토지는 각각 그 금액을 모두 합산해 버립니다. 합산과세. 알았죠? 합산과세를 하고 이걸 합산을 하는데 요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별도 합산이 있고 종합합산이 있다. 이렇게 별도와 종합 합산하는 방법이. 그리고 이걸 모두 합산하면 좀 불합리하잖아. 그죠? 일부는 따로 떼서 과세합니다. 그걸 우리는 분리과세다 이랍니다. 분리. 그래서 토지는 이런 땅이 있잖아. 그죠? 이런 땅이 있으면은 요 땅 중에서 일부 요를 떼서 과세한다. 그죠? 분리. 말뜻 그대로입니다. 분리. 따로 떼서 과세한다 이 말입니다. 분리. 요 분리과세. 따로 떼서 과세한다. 요 분리과세하는 이유가 뭐냐? 전부를 합산하면 좀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분리과세를 하는데 분리과세하는 목적은 합산과세보다는 세금을 많이 과세하거나 세금을 적게 과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유는 합산보다는 세금을 좀 많이 과세하겠다. 그죠? 또는 세금을 적게 과세하는. 요거는 사치성 재산. 요거 농지 같은 거. 알겠죠? 그래서 분리과세한다. 그 다음 이걸 이제 합산해야 되잖아. 그죠? 합산을 하는데 이걸 모두 합산을 하는데 요런 토지는 요거끼리 별도 합산하고 별도로 요거는 따로 별도 합산하고 나머지는 전체를 묶어서 종합합사 요래 하겠답니다. 알겠죠? 예. 그 일부 토지는 따로 떼서 과세합니다. 분리과세. 나머지는 합산을 하되 일부 토지는 별도 합산, 나머지는 종합합산. 그래서 요것마다 세율이 다르다. 그죠? 그럼 세금이 다르겠죠? 요거 이제 우리 구분하는 거, 요게 포인트. 토지는 요거 구분이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요 구분이 우리 아까 그 책에, 그죠? 우리 교재 보시면은 토지 부분 나왔잖아. 그죠? 58쪽, 그 교재는 58쪽부터 그게 이제 쭉 나오는 게 이제 이겁니다. 구분하는 거. 분리과세, 별도과세, 종합과세 구분 기준 나오죠. 그죠? 요거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해 드릴 거니까 보세요. 책 볼 필요 없이, 그죠? 예, 따로 하나 메모하는 게 나왔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예, 요거 분리과세다. 그죠? 분리. 우리 메모해서 요걸 다 머리 좀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분리과세, 그리고 별도 과세. 요 한 6칸 띄우고, 별도. 그리고 종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그죠? 분리와 별도와 종합이다. 분리과세는, 그죠? 예, 요거는 세금을 많이 과세한다 그랬잖아. 그죠? 고율과 저율이 있다. 이거는 4%짜리 저율은 세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요거는 0.07과 0.2% 이렇게. 예. 별도 이거는 초과 누진이죠. 요거는 0.2에서 0.4%. 종합은 0.2에서 0.5%. 요게 종합과세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제일 높은 게 말하면 사치성 재산. 그죠? 요게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사치성 재산이다. 사치성 재산은 뭐죠? 별, 골, 오, 선주. 그죠? 요게 사치성 재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런 주택인 경우는 요런 주택은 요래 같이 이렇게 과세해버립니다. 그죠? 요 주택은 요렇게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서 과세하고 2분의 1은 7월달, 2분의 1은 9월달에 세금 부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땅, 지금 하면 토지만 하잖아. 그죠? 요거 따로 가서 하면 또 하면 중복되잖아. 그죠? 별도 안 합니다. 요거는. 별장도 마찬가지. 요런 모양이잖아. 그죠? 요거는 4% 가서 했죠. 여기서는 따로 안 하고, 토지만 따로 안 합니다. 요래 가서 했으니까. 선박은 땅이 없죠? 안 하고, 그죠? 남는 요거잖아. 골프장의 땅과 오락장. 그죠? 그걸 하면 뭐죠? 오골계. 오락장의 땅과 골프장의 땅, 이렇게 해서, 이 오골계, 까만 닭이잖아. 그거 다 연상하면 됩니다. 예. 고율 분류과세다. 그죠? 다음에 이제 0.07이 들어간다. 그죠? 요 0.07이 들어가는 건 세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죠? 요게 바로 뭐냐? 농지입니다. 농지. 알겠죠? 농지. 요게 뭐냐? 공장, 용지 땅. 요게 뭐냐? 상가. 우리 학원 건물 있죠. 그죠? 땅. 이렇게. 농지, 공장, 상가다. 그죠? 요 땅. 우리 이제 세법에서는 건물 있잖아. 그죠? 토지는 건물과 건물의 부속 토지도 있을 거고, 그냥 땅만 있기도 있죠. 그죠? 땅도 있고 있는데, 요 건물의 부속 토지가 있다. 그죠? 건물을 우리 세법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버립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주택하고 공장 아니면은 전부 상가 건물로 봐버립니다. 상가. 영업용 건물.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건물을 주택 아니면은 공장 아니면은 상가 건물로 나눠버립니다. 이렇게. 영업용 건물로. 그러면 주택의 부속 토지, 이거는 따로 가서 안 하잖아. 그죠? 안 하고. 공장의 땅, 요거는 쪽에 있으니까 분리과세. 상가의 땅은 무슨 과세? 별도과세 한다. 그죠? 그리고 이제 땅만 있는 거는 농지가 있잖아. 그죠? 농지는 저기 분리과세. 그 외에 이제 뭐 나대지 같은 거는 종합과세. 그죠? 이래 한다. 일단은 이제 요거다. 그죠? 요래 기본 들어가고. 농지는 여기 들어가고 공장 상가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게 농지잖아요. 요 농지는 전답과수원인데 여기에 목장도 여기에 0.07 해주고 임야까지 분류과세입니다. 농지, 목장, 임야까지.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종합과세 되는 게 있죠. 그죠? 여기에 종합과세를 하는데 요 종합과세 들어가는 거 여기에 종합과세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요 농지, 목장, 임야가 종합과세 되는 경우도 있다. 그죠? 여기에 공장이 또 종합과세 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상가가 또 종합과세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자, 이제, 그죠? 우리가 뭐를 알아보는지 알겠죠? 그죠? 예. 그 농지가 이제 분리과세 대상과 종합, 구분하는 거죠. 공장도 분리와 종합을 구분하고, 상가도 구분만 하면 끝난다. 그죠? 5개. 요거, 하나, 둘, 셋, 넷, 5개가 여기 있는 경우하고, 여기 있는 경우하고, 구분만 하면 되죠. 지금도 구분합니다. 보세요. 요 농지 목장이면 3개, 그죠? 요거는 하고, 요 농지 목장이면 종합이잖아. 그죠? 요거 세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거보다는 이게 세금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죠? 예, 그럼 요거는 우리 일단은 위치를 가지고 나눠줍니다. 요게 도시 지역에 있느냐, 농촌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위치를 가지고. 그럼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이라면은 어느 쪽을 세금을 낮춰줘야 될까요? 농촌을 낮춰줘야 되죠. 그죠? 요거는 그러면 농촌 지역에 있는 거, 요거는 도시 지역에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농촌 지역을 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도시 지역을 도시 지역 아니다. 농촌을 뭐라 하죠? 도시 지역 밖이다. 이랍니다. 알겠죠? 도시지역 안, 도시지역 밖이라 해라죠. 그죠? 그래서, 그럼 요거 위에 거는 도시지역 안입니까? 밖입니까? 밖. 그렇죠. 요거는 밖. 요거는 안. 도시지역은 뭐, 생략하고, 그냥 밖과 안이다. 밖이라는 거는 농촌지역. 그죠? 안 하면은 도시지역입니다.
밖과 안이다. 그죠? 요래 구분하고. 여기에 도시지역에 있으면은 종합과세하겠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요런 땅이 그죠? 요게 개발 제한 구역. 요게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걸 개발 못 하잖아. 그죠? 요런 땅은 분리해서 해주겠답니다. 예외로. 도시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개발 제한 구역에 묶여 있잖아. 그죠? 예,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거, 요런 거는 분리가 해줄게. 그래서 예외가 있다. 도시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개발 제한 구역, 녹지지역, 요런 지역에 있는 것은 분리가 해준다. 그죠?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은 분리, 안에 있으면은 종합인데, 안에 있다 하더라도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으면은 요거는 분리해 주겠다. 그죠? 예, 됐고. 다음에는 이제 요 농지와 목장과 임야 각각 요건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요건 요걸 충족해야 되죠. 그죠? 요 농지, 요 목장, 임야가 요건이 하나 있는데 그 요건이 뭐냐? 요거는 개인 소유, 요거는 기준 면적 내 공익 목적. 뭐라 했죠? 요거는 개인 소유, 기준 면적 내 공익 목적. 이거 적어 드릴게요. 농지는 개인 소유,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서 개인이 소유하는 거. 목장은 기준 면적 내, 그 기준 면적 내, 임야는 공익 목적, 임야, 요런 임야는 분리과세 한다. 알았다. 그죠? 요렇게. 됐죠. 그죠? 요거는 분리과세다. 자, 그러면 이제 저기 분리과세되는 농지는 개인 소유, 목장은 기준 면적 내, 임야는 공익 목적이다. 그죠? 알겠는데,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것만 농지, 임야는 요거 아닌 거, 요거 반대말, 요거 아닌 거는 요래 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좀 알겠죠? 그죠? 여기 올 거, 여기 오는 농지, 목장, 임야다. 그죠? 개인 소유 아니면은 누구 소유? 그렇죠. 법인 소유. 그죠? 법인 소유 농지는 종합과세. 알겠죠? 기준 면적 내가 아니면 뭘까요? 기준 면적 초과분. 그죠? 기준 면적을 초과한 거. 기준 면적 초과분. 면적표 너무 기니까, 그죠? 기준 초과분 합병. 공익 아니면 뭐죠? 사회적 목적. 그렇다. 그죠? 이거. 알겠죠? 요렇게. 농지, 목장, 임야가 개인 소유, 기준 면적 내 공익 목적인데, 요거 아닌 거, 법인 소유, 기준 면적을 초과, 사익, 요거는 종합과세다. 그죠? 종합과세. 알겠죠? 자, 이제 요거 잠깐 한번 볼게요. 정리합시다. 보세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는 세금을 낮춰주겠다. 입니다. 왜? 개인은 요 농지를 이용해서 자급자족이죠. 그죠? 식량 조달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세금을 낮춰주겠는데, 법인, 주식회사가 농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식회사는 수익 목적이죠. 돈벌이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죠? 이 농지를 이용해서 수익 사업을 하는다. 그래서 너희는 세금 좀 많이 내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법인은 세금 좀 많이 내야 된다. 그죠? 법인이지만은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이 있죠. 비영리 법인. 그죠? 사회복지법인. 이런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이 있다. 그죠? 이런 비영리 단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런 법인은 세금 낮춰줘야 되겠다. 그죠? 그 비영리 법인은 분리과세. 사회복지법인 하면 대표적으로 뭐 고아원, 양로원, 그죠?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걸 낮춰준다. 비영리 법인. 예. 자, 다시 보세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분리과세,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종합과세인데, 법인 중에 무슨 법인? 비영리 법인은 분리다. 그죠? 그런데 개인이 소유하거나 비영리 단체가 가지고 있지만은 농사 짓지 아니하고 놀리고 있다.
그냥 땅, 놀리는 땅이죠. 그건 나서줄 필요 없잖아. 그죠? 놀리는 땅, 놀리고 있습니다. 휴가 갔다, 휴가, 경제 안 하고, 그죠? 휴경지. 우리 휴경지를 할 겁니다. 휴경지는 무슨 과세? 종합과세. 알겠죠? 농사 있는 땅을 나서줄 필요 없잖아. 그죠? 놀리고 있는데, 그 휴경지는 종합과세다. 경자 가지 아니하고 휴가, 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기준면적 내 목장이다. 그죠? 요거는 기준초가 이랬잖아. 그죠? 요거는 의미만 이해하면 됩니다. 요거 목장은 우리가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가축별로. 소 한 마리의 기준면적이 8제곱미터.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이거는. 산자부 장관이 정해놨습니다. 실제는 8이 아니고 약간 더 됩니다. 한 10일쯤 되죠. 그죠? 11일쯤 되는데 제가 그냥 편의상 의뢰했습니다. 한 마리에 8이다. 이런 거는 뭐 시험에 하고 관계없으니까. 한 마리에 8인데 나는 소를 100마리 키우고 있다. 소 100마리 키우고 있으면 부자입니까? 혹시 한 마리에 얼마쯤 합니까? 소 한 마리. 예? 4, 500 합니까? 그러면 100마리면 얼마입니까? 4, 5억입니까? 그럼 부자도 아니네요, 뭐. 예? 4, 5억 하면은 큰 부자 아니잖아. 부자 아니잖아. 그죠? 그걸밖에 안 합니까? 나는 되게 부자인 줄 알았는데. 100마리. 100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죠? 요게 요 100마리 키우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입니다. 1000제곱미터. 면적이, 그죠? 요거 땅을 어떻게 과세할 거냐, 요겁니다. 요거. 딱 감 잡히죠, 그죠? 한 마리 얼마나 그랬죠? 8. 한 마리에 8이면은 100마리면 얼마죠? 800. 그러면 기준면적이 800이잖아, 그죠? 800제곱미터는 기준면적 내니까 무슨 과세? 분리, 그죠? 분리과세. 요 기준 면적을 초과했습니다. 얼마? 200. 초과는 뭐죠? 그렇죠. 종합과세. 이래 하겠답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우리 의미만 이해하면 됩니다. 아, 기준 면적까지는 요걸 정해놨는데, 법으로. 기준 면적까지는 뭐고? 분리과세. 그 기준 초과는 무슨 과세? 종합과세. 아, 이래 하는구나. 이해되죠? 그죠? 요거. 다음에는 임야입니다. 그죠? 요거는 요거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요거는 법률로서 보호되고 있는 임야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 그죠? 군사 보호시설 목적의 임야,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 등등 이런 임야들 공익 목적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요거는 종합과세 하겠답니다. 알겠죠? 종합과세 대상인데, 단, 선산 있죠? 종중, 소유. 종중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분리과세 해주겠다. 여기에 분리과세. 그럼 이제 우리 3개가 끝났습니다. 그죠? 농지, 목장, 임야가 끝나고, 이제 공장과 상가 2개 남았네요. 그죠? 자, 보세요. 공장. 요 공장도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기준 면적 내, 요 상가도 기준 면적 내 기준이 있고, 요거 기준 정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할 때 말씀드릴게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요거는 기준을 초과한 거, 알겠죠? 기준 초과분은 종합과세, 요것도 기준을 초과했다. 그럼 뭐 초과 나오면 모두 뭐죠? 종합이죠. 그죠? 아, 기준을 초과했다. 초과한 거는 정말해서 우리 법에서는 어떤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죠? 요 기준 면적을 초과한 거, 요거는 나대지로 보겠답니다. 나대지 상태로. 그 종합과세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대지를 말합니다. 나대지 상태. 초과된 거는 그 건물의 용도를 안 보고, 알겠죠? 나대지 상태로 간주하겠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요거고. 자, 보세요. 요 공장은 군 지역에 있는 공장, 군업 면 지역은 관계없는데, 만약에 공장이, 그죠? 이 세종시에 있습니다. 시 지역에 있는 공장은 공단 지역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공단 지역, 공단.
우리가 공단을 뭐라 표현하죠? 산업단지. 그죠? 그래서 요거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안에 있어야 된다. 요걸 공단지역이라 합니다. 공단, 우리 쉽게 공단이라 하고, 그걸 이제 법에서는 산업단지, 공업지역이다. 요런 지역 안에 있어야 분리과세 대상이다. 그럼 만약에 여기 세종시인데, 그죠?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공장이라면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공장이라면 요거는 별도 과세 한답니다. 별도. 알았죠? 요래 들어간다. 그죠? 요 공장은 세종시에 있는데, 요게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거는 무슨 과세? 별도과세. 별도과세. 알겠죠? 별도. 요렇게. 그럼 이제 대충 다 끝났잖아. 그죠? 5개가 정리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들어가는 거. 공급용 토지, 여기 들어가는 거 하나 더, 영업용 토지, 영업용으로 보는 토지를 말합니다. 영업용 토지, 요게 뭐냐, 나대지, 요거는 종합과세다. 끝났습니다. 공급용 토지, 영업용 토지, 나대지라 그랬잖아. 그죠? 공급용 토지가 뭐냐? 집질 땅, 쉽게 말 집을 지어서 일반인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즉, 이런 건 아파트 부지.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아파트 부지, 염전, 이런 거구나. 등등. 종류는 많습니다. 예, 많지만 그냥 의미만 이해하세요. 영업용 토지라는 거는 영업용으로 이용되는 땅, 대표적으로 운전시험 면허장의 땅, 운전학원의 땅, 알겠죠? 예. 또는 차고지 이런 거. 차고지로 이용되는 땅, 이런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대지는 지상 건축물이 없는 땅, 나대지는 다 알잖아. 그죠? 그런데 만약 이런 건물이 있으면은 나대지 아니잖아. 그죠? 건물이 있는데, 요 건물이 있으면 나대지가 아니죠. 그런데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요 땅값하고 건물값을 비교해서 요 땅값에 요게 2%에 미달되면은 요게 가격이, 그죠? 요거는 건물이 없는 걸 봐버립니다. 2%에 미달하거나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허가받은 건물이 있죠? 무허가 건물, 요런 건물 등은 건물이 없는 나대지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원래 여기 들어간 게 하나 있는데 여기 하나만 더 들어갑니다. 분리과세 들어가는 거.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토지 있죠. 터미널에 이용되는 토지 요것도 분리과세 대상. 끝났습니다. 이제 전부. 요게 분리와 별도와 종합. 여기에서는 꼭 시험에 나오죠. 그죠? 요거 적어도 한 문제 아니면은 2문제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문제가.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분리과세, 별도과세, 종합과세. 그죠? 시험에 나오면 뭐 다음 중 분리과세 대상인 거 찾아보세요. 별도과세 대상인 거,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거, 뭐 이런 식으로. 별도과세로 연결된 거 찾아봐라. 이런 식입니다. 암기하세요. 제한 시간 10초. 이미 다 암기해놓은 건데, 눈으로 한번 훑어보면 되지, 뭐. 머릿속에 이미 암기가 되어 있습니다. 딱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죠. 그죠? 설명 들으면서 필기하다 보면 다 자연히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입력이 딱 되어 있습니다. 한번 검사해 볼까요?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외웠죠. 그죠? 자, 앞으로 보세요. 자, 분리과세는 고율이 몇 프로? 4%, 저율 얼마? 0.07과 0.2. 별도는 얼마? 0.2에서 0.4. 종합 얼마? 0.2에서 0. 맞죠? 그죠? 여기 들어가는 게 뭐더라? 오골계. 요거는 뭐죠? 농지, 목장, 임야. 요거는 뭐죠? 공장. 요거는 상가. 종합. 그죠?
이 농지 목장 임야입니다. 요거는 도시지역 박. 여기 안에 있으면은 종합이죠. 그죠? 그런데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에 있으면 분리 맞죠? 종중이 가지고 있는 것도 분리 맞죠? 예. 자, 요 농지는 누구 소유? 개인 소유.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종합과세. 법인인데 비영리법인은 분리과세. 농산지나 휴경지는 종합과세. 다시 개인 소유 농지는 분리, 법인 소유 농지는 종합, 법인인데 비영리법인은 분리, 농산지나 휴경지는 종합. 요거는 뭐죠? 기준면적 내, 기준면적 내, 기준면적 내, 기준면적 내, 기준면적 내, 기준면적 내,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뭐죠? 종합과세. 그죠? 종합. 요거는 뭐더라? 공익, 사익. 요 공장이 시지역에 있는 공장은 세종시에 있으면 무슨 지역?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안에 있어야 된다. 그죠?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으면 무슨 과세? 별도. 그리고 하나 들어갑니다. 무슨 토지? 공급용 토지, 영업용 토지, 나대지. 그건 다 있잖아. 그죠? 요게 예를 든다면은 공급용 토지라는 거는 아파트 부지 염전, 영업용 토지라는 거는 운전학원의 땅 차고집, 나대지는 2%에 미달하거나 무허가 건물. 요게 하나 들어간다면은 터미널 토지까지. 그죠? 예, 분리. 알겠죠? 그죠? 예. 한 번 더. 간단하잖아. 그죠? 예. 자, 분리과세 고일 몇 프로? 4%. 저율은 두 개 다 얼마? 0.07과 0.2. 별도는 0.2에서 0.4. 종합은 0.2에서 0.5. 알겠고. 여기다가 뭐더라? 오골계, 오락장의 땅과 골프장의 땅. 여기 들어가는 거는 농지, 목장, 임야. 요거는 공장, 요거는 상가. 그리고 기타. 그죠? 요 농지 목장 임야는 도시지역 밖. 요게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은 종합. 안에 있으면 종합이지만 예외가 있다. 그죠?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린벨트죠. 개발 제한 구역. 요 있으면은 분리과세. 누가 가지고 있는 거? 종중이 가지고 있는 것도 분리. 요 농지는 누구 소유? 개인. 법인이 소유하면은 종합. 법인이지만 비영리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분리. 농산지는 땅이 있죠. 휴경지, 종합. 그죠? 요거는 기준면적 내, 기준면적 내, 기준면적 내, 초과하면은 종합. 그죠? 요 임야는 뭐라 그랬죠? 공익. 요거는 사익. 알겠죠? 요 공장만 하나, 요게 시지역에 있다. 그죠? 세종시에 있는 것은 위치가 어디서 된다? 산업단지, 공업지역.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으면 그거는 뭐죠? 별도. 그리고 하나 들어갑니다. 공공 무슨 토지? 공급용 토지, 무슨 토지? 영업용 토지, 나대지. 요 하나 들어가는 거 터미널. 그죠? 요 공급용 토지 얘는 아파트 부지 염전. 영업용 토지 얘는 운전하고 땅 차고지. 요거 얘 두 개 2%에 미달하거나 무허가. 여기잖아. 그죠? 분리별도 종합이다. 이 토지가 요 별도과세 대상 토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요 땅값이 80억이 넘는 부분, 80억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요 땅 있죠? 종합과세 대상 땅이, 요 땅이 5억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과세하겠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가액이 6억을 넘습니다. 그죠? 6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과세하겠답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가 대상이다. 그죠? 그래서
종합부동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재산세를 했습니다. 그죠? 이 재산세의 과세 대상은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를 나눠주면은 분리, 별도, 종합으로 구분하잖아. 그죠? 그럼 이제는 우리 해야 될 게 이제 이겁니다. 종합부동산세. 우리 줄여서 종부세라죠. 그죠? 종부세다. 그 종합부동산세는 보세요. 재산세와 같은 거잖아. 그죠? 예, 종부세는 재산세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이제 그 명칭만 약간 달리 한 거죠. 그죠? 예. 그 종합부동산세는 요겁니다. 주택과 토지 중에서 별도와 종합만 과세 대상이다. 현행 법률이죠. 그죠? 그러면은 재산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리과세는 제외된다. 그죠? 재산세와 종부세는 차이지 이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10억짜리다. 요 10억짜리면은 6억까지는 재산세 내고 6억 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라는 재산세를 냅니다. 알겠죠? 6억까지는 재산세를 내고 6억 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라는 재산세. 그럼 결국 재산세잖아. 그죠? 재산세인데 요거는 세금 좀 더, 이거보다 좀 높습니다. 차이점은. 결국 이것도 명칭만 달랐지. 종합부동산세라는 재산세. 그냥 같은 거다. 그죠? 과세 대상은 재산세 중에서 일부만 과세한다. 그죠? 주택과 토지. 과세 대상. 자, 다시 저기 이렇게 보세요. 종부세 과세 대상은 뭐다? 주택과 토지. 토지 중에서 뭐죠? 별도와 종합만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그죠? 자, 종합부동산세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냐? 이겁니다. 다음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 과세 대상인 거 찾아봐라. 이거 물어보면, 이거 물어볼 때 문제가 주택은 그냥 주택이라 하지만 이거는 별도 말 안 씁니다. 요 말 대신에, 그죠? 상가 건축물의 토지, 이런 식으로. 영업용 건축물의 토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 이런 식입니다. 네? 그래서 그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어디 들어가죠? 종합에 들어가죠. 그럼 과세 대상 맞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거 구분하는 게 무조건 한 문제 나오고 종부세에서 과세 대상에서 나오면은 다시 또 요걸 알아야 되니까 다시 또 한 문제 나올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최소 한 문제에서 두 문제까지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두 문제. 예. 예, 요 이제 우리 방금 했던 거, 주택은 요거는 방금 우리 그죠? 6억 초과부입니다. 주택의 가액이 6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종부세 부과되고, 별도는 얼마라 그랬죠? 80억. 종합은 얼마? 5억 초과부. 알았죠? 우리 아까 재산세는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몇 프로였습니까? 60%, 건축물 몇 프로? 70%, 토지 얼마? 70. 그런데 종부세 오면 모두 80%입니다. 아, 요런 차이점이 있구나. 그죠? 80%. 그렇죠? 예. 요걸 우리는 여기에 시가 표준에 이걸 묶어서 우리가 공시가격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했다. 요게 과세 표준, 여기에다가 세율 곱한 거. 주택에 대한 세율을 알아놔야 됩니다. 예. 요거는 아까 우리가 재산세를 얼마였죠? 그렇죠. 0.1에서 0.4%였잖아. 그죠? 이 종부세는 여기는 얼마냐 하면은 0.5에서 2%입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재산세 세율하고 종부세 세율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종부세가 좀 높죠. 그죠? 몇 배 좀 높습니까? 예, 5배 정도.
재산세인데 종부세가 훨씬 높잖아. 그죠? 세금이. 세율만 딱 봐도 알잖아. 0.1에서 0.4인데 여기 오니까 0.5에서 2%. 5배 정도 큽니다. 그죠? 종부세가. 이게 중과세 하는 거잖아. 그죠? 중과세. 요거는 0.5에서 0.7. 요거는 0.75에서 2%. 요런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기준이 같다. 6월 1일. 우리가 재산세는 7월달과 9월달에 이거는 12월달에 냅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것도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무슨 징수? 보통징수. 누가? 이거는 국세잖아. 국세. 그죠? 예.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발부합니다. 세무서. 살고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발부한다. 알았죠? 물론 요 날까지 세금 안 내면 뭐가 부과되죠? 가상금이 부과된다. 3%. 또 안 내면은 한 달 경과할 때마다 얼마? 1.2% 중가상금. 요게 종부세. 여기서 우리 조금 추가하는 거 그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요런 집은 종부세 과세 안 하겠답니다. 첫째, 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있죠. 요거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두 번째, 주식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숙소 있죠. 직원용 숙소, 기숙사, 어린이집 요런 거 제외. 그리고 미분양 주택 있죠. 분양 안 하고 그죠? 예, 아직 분양을 못 했습니다. 미분양 주택 이런 것도 과세 안 하겠다. 요거는 5년간만 과세 안 하고 5년이 지나면 과세합니다. 그럼 5년 동안에 이제 빨리 분양해야 되겠죠. 그죠? 예, 분양 안 하면 그 5년 지나면 과세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별장, 아까 4% 과세했으니까 여기 종부세는 빼주겠답니다. 4% 최고 과세했잖아. 그죠? 빼주고. 그리고 이제 1세대가 1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죠? 집 한 채.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요런 혜택을 줄게. 혜택 주겠다면 첫째 무슨 혜택이 있냐? 기초공제를 3억 해준답니다. 내가 집을 만약에 10억짜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10억짜리 가지고 있으면은 종부세 대상은 6억 초과부이잖아. 그죠? 그럼 6억을 빼야 되죠. 6억 초과는 4억이잖아. 그죠? 예, 6억을 빼줘야 되는데 1주택자는 여기다 또 3억 또 빼준답니다. 그러면 1억만 남죠. 그래, 요게 기초공제. 알겠죠? 그래,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9억을 공제해 줍니다. 두 채 가지고 있으면 6억 공제고. 예? 예, 알겠죠? 무슨 말인지. 기초공제는 3억 공제해 준다. 그죠? 두 번째. 1주택자가 연령에 따라서 공제해 주겠답니다. 60세 이상이면은 세금을 10% 공제해 준답니다. 65세 이상이면은 세금을 20% 공제해 줄게. 70세 이상이면은 30%로 공제해 준답니다. 1주택자가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다면은 세금을 20% 공제해 준답니다. 10년 이상 보유했으면 40% 공제해 줍니다. 그것도 여기다가 또 하나 중복해 주겠답니다. 중복 공제해 줍니다. 그럼 만약에 70세 이상으로서 10년 이상 보유했으면 몇 프로 공제? 70% 공제해 준답니다. 알겠죠? 1주택자. 자, 남편이 그죠?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5억, 저 주택은 6억이 넘어야 되잖아. 그죠? 배우자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배우자도 5억짜리입니다. 이걸 이제 부부가 5억짜리 집을 각각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합산하면 10억이잖아. 10억이면 되죠? 합산하면 되죠? 그죠? 합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따로 합니다. 남편 따로,
배우자 따로따로. 그래서 요금의 기준은 개인별입니다. 남편 따로, 배우자 따로, 아들 따로, 딸 따로. 알겠죠?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뭐 따로따로. 개인별, 소유자별 과세. 부부 합산 아닙니다. 예, 합산 안 합니다. 합산하면 틀립니다. 세대별 합산 아닙니다. 개인별 합산. 작년에 냈던 세금의 상한제, 작년에 납부한 세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작년에 내가 세금을 100만 원 냈습니다. 올해 만약에 200만 원 나왔다 하더라도 다 내는 게 아니고 작년에 납부한 세금의 50% 얼마? 150만 원 내면 되죠. 그죠? 상한제. 50%를 초과할 수 없다. 요게 종부세입니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제 과세 대상. 요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요거. 과세 대상. 종부세. 여기서 한 문제. 그럼 우리가 지금, 그죠? 방금 했잖아요. 요런 주택 건축물 여기에서 두 문제, 요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벌써 몇 문제? 네 문제. 그죠? 추리되죠. 여기서. 재산세와 종부세에서 네 문제입니다. 네 문제. 여기서 아까 우리 두 문제 그랬잖아. 그죠? 납세 과세 대상, 납세금 두 문제, 요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알겠죠? 네. 이제 이 세법이 어디 이제 말하자면은 한 군데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그 골고루 나옵니다. 골고루 나오니까 그 재산세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죠? 종부세에서 이렇게 나오고, 취득세, 양도세. 그래, 뭐, 크게 깊이는 안 들어가도 되지만은, 기본적인 사항만 알면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거, 종부세 내용. 예,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것도 내가 분리과세. 농업 관련 법인이죠. 그죠? 뭐,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농업 관련 뭐 연구단체 법인이죠. 그죠? 그거 전부 다 거기에 비영리 단체로 봅니다. 그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자, 예,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